제 와이프는 전직 모델입니다. 키가 크고 스타일도 좋고 얼굴도 예뻤죠. 커피숍 알바를 하다가 모델 제의를 받았다고 했죠. 모델 일을 하게 됐지만 와이프는 학비를 버는 수준 이상으로 일을 하진 않았고 제가 와이프를 처음 본 것도 그 커피숍이었어요. 결혼식 전까지도 전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늘씬한 하객들이 이상하게 많아서 난리가 났는데 그때서야 알게 된 거죠. 고급스러운 이미지와는 달리 와이프 집안은 평범했고 단정한 분위기였습니다. 우리 집도 재산을 과시한다거나 티가 나는 행동을 하는 집안은 아니어서 두 집안은 이런 면에서 너무 잘 맞아서 사돈끼리도 사이가 서먹하지 않았죠. 최근까지도 양가 집안에 재산이 얼마가 있으며 무엇을 하셨던 분들인지 이런 걸 굳이 캐물은 적이 없죠. 그냥 대략 느끼는 정도지 아이를 둘이나 낳고 나서는 키가 좀 큰 편이어서인지 와이프는 남보다도 더 살이 쪄 보였으나 우린 둘 다 살이 찌는 걸 서로 이상하게 생각한 적이 없었죠. 아이만 바라볼 뿐. 건강 때문에 몇 번 실없이 말을 해본 게 다예요. 제 돈벌이가 적진 않지만 와이프는 정말 아껴 쓰죠. 어릴 때부터 부족함 없이 자란 저는 처음엔 적응이 힘들었는데 와이프 말대로 하다 보면 손해보는 일도 없고 다 맞는 말만 해서 지금에 와서 하는 소리지만 제 인생 최대의 자랑거리는 제 와이프가 되었죠. 그런데 이런 제 와이프에게 어이없는 일이 생겼어요. 친정 쪽 친척분 딸이 결혼을 한다고 했죠. 장인어른의 사촌 여동생이신데 외국에 거주하신다고 들었거든요. 딸이 여기서 남자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됐으니 다들 참석해달라고 연락이 왔고 얼마 전부턴 서울로 와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와이프도 어릴 때부터 친한 분들이라 같이 인사를 갔다고 했죠. 그런데 거기서 이 사람들이 제 와이프를 보자마자 완전 직설적으로 와이프가 살이 너무 찌고 못생겼다며 결혼식장에 오면 부끄러울 것 같다는 소리를 대놓고 했답니다. 셋 많은 그 집 여자들이 와이프를 비꼬며 인성질한 거죠. 그리고 결혼을 했는데 사위네 집이 뭘 하는 집인지도 잘 모르고 난 평범한 회사원이라고 하니 그때부턴 대놓고 무시하기 시작한 모양이에요. 장인은 교장 선생님이셨는데 굉장히 청렴하셨는지 가진 재산은 집 한 채랑 나중에 쉬실 곳으로 땅 얼마 가진 게 다였는데 뭐 교장을 그리 오래 해놓고 어찌 재산이 이것밖에 안 되냐고 엄청 핀잔을 준 거죠. 이거 딱 사이즈 나오는 인간들 아닙니까? 늘 참고 잘 웃는 제 와이프가 이날은 얼마나 속상했는지 퇴근한 저를 붙잡고 눈물을 보였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전 집에서 밥이고 뭐고 귀찮고 짜증나서 와이프를 밖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근처에 친척 동생이 하는 식당에 가게 됐는데 어찌어찌 우리 집 사람들이 누나네까지 다 모이게 됐죠. 와이프가 울상인 걸 보고 우리 집 사람들은 다들 화들짝 놀라며 이유를 묻기 시작했죠. 와이프는 괜히 걱정 끼치기 싫다며 괜찮다고 했지만 다들 바로 묻지도 않고 카페로 자리를 옮겼죠. 누나가 아이들이랑 놀아주고 하니 와이프도 조금은 마음이 진정이 됐는지 그간의 이야기를 풀기 시작했죠.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우리 집 식구들의 표정, 특히 저희 아버지가 주먹 쥐시는 건 처음 봤어요. 다 들으시더니 아버지와 어머님은 약속하신 것처럼 벌떡 일어나시더니 오늘은 그만하고 내일 저희 집으로 저녁에 오신다며 밥은 나가서 먹을 거니 그리 알라며 돌아가셨죠. 다음날 저녁, 와이프는 시집 오고 처음으로 시부모들께 명령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식까진 3개월 남았다. 확 뺄 필요 없으니 옷에 태가 날 정도만 일단 살을 빼줘라. 누나가 가는 곳에 일주일에 2번, PT까지 2달 코스 무리 없게 준비해뒀다. 옷은 와이프가 원래 모델이었으니 친구 데려오면 같이 상의하겠다 해서 친구가 왔고 엄마의 본 모습이 나오셨죠. 뭔가 신나신 듯한 느낌은 기분 탓이었을까요? 아무튼 도와주러 온 와이프 친구에게 갖고 싶은 명품이 있으면 말해달라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며느라가가 10kg 정도 빠졌을 때 어울릴 만한 원피스 계열 섹시한 걸로 다 가슴 좀 파이고 그런 거 백도 구두도 다 부탁하셨죠. 난 알 수 없는 온갖 브랜드를 엄마도 처음 들으셨을 텐데 희한하게 뭔가 다 알아들으시더라고요. 와이프 친구에게도 우리 며느리가 수더분한 성격이어서 그렇지 우리 양가 집안이 없는 집안이 아니다. 부담없이 갖고 싶은 거 말하라 해서 그날 백화점 데리고 가서 600만원짜리 가방을 바로 쏴주셨네요. 친구분은 그날부터 충성이었죠. 그렇게 안 해도 와이프 도와주겠다고 온 사람이었는데
엄마 생각은 확실하게 해두고 싶으셨던 모양이었나 봐요. 도움받는 입장이지만 끝나고 나서 며느리 꿀리는 일 생기는 거 싫다고 하셨죠. 엄마가 이 정도까지 일을 버리시니 와이프는 하루하루가 강행군이었죠. 2주 정도가 지나니 처녀때 태가 다시 보일 정도였죠. 3달간 도움이 붙여주시고 한 달이 지나니 와이프는 다시 미모가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전업주부셨다고만 알고 있던 시어머니의 행동에 와이프는 많이 의아해했지만 일단은 닥친 일부터 해나가기 시작했죠. 아무튼 결혼식 당일 와이프랑 저는 장인 장모를 모시고 결혼식장에 들어섰습니다. 저는 몰기도 어색한 엄마의 회사차 벤틀리 시리즈 차를 끌고 겨우 식장에 도착했죠. 일부러 입구에서 와이프와 어머니를 먼저 내려드리고 저는 주차장으로 갔죠. 시선 끌기 용이었죠. 사실 진짜 시선을 끈 건 제 와이프의 원래 모델 일을 할 정도의 몸매와 미모였죠. 게다가 그동안 굉장한 케어를 받았으며 엄마가 와이프한테 2개월 동안 쓴 돈만 해도 몇 천이었으니까요. 내가 봐도 와이프에게서 풍기는 우아함과 섹시함은 그냥 일반인과는 다른 수준이었죠. 입구부터 시선은 모두 와이프에게 쏠리고 다들 입이 벌어지더라고요. 식장 안쪽에 도착했는데 근데 신부 측 화환이 더는 놓을 곳이 없을 정도로 꽉 차 있었죠. 근데 웃긴 건 누가 보냈는지 신부 측에선 아무도 몰랐죠. 20여 개가 몰려오는데 전부 로펌, 검사, 판사 이런 이름들로 줄줄이 오는 거였죠. 저는 대충 감을 잡고는 있었지만 한참 출처에 대해 우왕좌왕하니 장모님이 나서서 말씀하셨죠. 아가씨네 딸 결혼한다 그러니 사돈댁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다시며 귀한 며느리도 참석하는데 면이 안 선다며 보내신 거예요. 외국에서 오래 있었는데 여기서 화환 받을 사람 몇이나 되겠냐며 메시지 한두 통씩 보냈더니 이렇게 왔다라고 하셨죠. 처음엔 황송해하던 그쪽 분들이었지만 이내 친척들은 다들 와이프 시댁에 대해서 엄청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식장 안에서도 와이프의 모습에 사람들이 시선을 빼앗기니 자꾸 어느샌가 식장 안은 주객이 바뀌었죠. 축하하러 온 건데 싫은 티 낼 수도 없으니 환장할 노릇이었겠고 자신감을 얻은 와이프는 오랜만에 친척들 사이를 누비며 웃고 즐기는데 정말 물 만난 물고기 같았죠. 신랑과 신랑 친구들조차 와이프를 쳐다보느라 정신이 없으니 화기애애한 가운데 알 수 없는 긴장감이 생겨났죠. 와이프는 맘을 먹었는지 손짓 하나하나가 모델 때 배운 건지 평소와 같지 않더군요. 걸음걸이부터 시선을 끌고 여자가 앙심을 품으면 무섭다더니 피로 현장 온 곳을 초토화시키더군요. 옷도 약간 야한데 신랑 신부가 인사를 다 마치고 공항을 가려고 차에 오르더라고요. 저는 잽싸게 우리 차를 가져와서 조금 떨어진 곳에 차를 대고는 정중하게 와이프와 장인 장모를 모셨습니다. 뭐 참 유치하다 생각이 들었지만 기왕 하는 거 마지막까지 먹이고 싶더라고요. 와이프와 벤틀리에 쏠리는 관심과 시선, 그날 주인공은 와이프였어요. 연락 없던 친척들의 관심은 폭발적이었고 시댁은 얼마나 대단하기에 저 정도이며 애가 둘이나 있는 여자의 몸매며 피부며 등등 결혼식 반은 개판이 되었죠. 나중에 들어보니 이거 전부 계획은 아버지가 하셨고 엄마가 실행하신 거였죠. 얼마나 그분들 나름 신경을 쓰셨냐면 알바까지 몇 명을 고용해서 결혼식부터 우리가 나가는 모든 때를 카메라로 촬영까지 시키셨다고 합니다. 두 분은 근처에서 카톡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보고도 받으셨답니다. 유난히 와이프를 사랑하시는 우리 부모님을 보고 누나도 한마디 했죠. 엄마 돈 그리 벌어 어디다 써. 올케 기운 한번 살려주자. 말로만 이쁘다 그러지 말고. 아버지께선 안 그러도 그럴 생각이야. 내 새끼들을 무시해? 이번 겨울엔 양가 집안이 다 모여서 장인어른이 틈틈이 가꾸신 조그만 전원주택에 며칠 머물기로 했습니다. 엄마는 가난한 고시생이시던 아버지를 3년 동안 뒷바라지 하시며 소리소문 없이 기업을 일구신 분입니다. 큰형이 대신 물려받아 지금은 한가를 즐기시지만 한번 뭔가를 해야 한다 싶으시면 그 추진력이 엄청나시죠. 모두 다 사회적으로 성공하셨지만 가난했을 때를 잊지 않으시고 아직도 소박함을 잃지 않으셨죠. 평소 등산 가방만 아시던 분들인데 와이프 친구랑 와이프에게 명품을 아무렇지도 않게 사주실 땐 전 놀랐습니다. 며느리 생각하는 저희 부모님 최고입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